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는 10년이나 활동한 극단이 있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쳤다는데요. 동천동 주민들이 의기투합한 극단 동동,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연출가와 배우 두 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뉴스아이킥 청취자분들께요.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연출가 분부터. 네, 안녕하세요. 극단 동동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배우님. 안녕하세요. 극단 동동에서 배우 겸 스텝을 맡고 있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단 동동에서 배우 겸 조연출을 맡고 있는 고경옥이라고 합니다. 네, 극단 동동의 연출가 김재형 선생님 그리고 정선영 배우, 고경옥 배우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 댓글 참여도 가능합니다. 극단 동동이 어떤 곳인지 연출가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 좀 전에 그 말씀 주셨듯이 예. 용인 수지 동천동 지역의 주민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11년 차 됐는데요. 네. 작품을 하면서 타 지역 네. 뭐 과천에서도 오시고 네. 또 분당에서도 오시고 보고 이래서 지금은 조금 확산이 돼서 네. 여러 지역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네. 평균 연령이 한 45, 6세는 됨직한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예. 그러니까 연극을 전공했거나 뭐 연극 배우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요. 네. 경력이 없으세요? 전혀 다? 경력 없으신 분들이 우와. 깨끗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닌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예. 경력 깨끗하신 분들이 네. 들어오셔가지고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예. 또 작품도 이렇게 좋은 평가도 받고 아하.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큰 화원에 네. 모여 있는 꽃들만 예.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예. 저 들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핀 야생화 네. 들꽃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아름답다. 당연하죠. 그런 마음으로 네. 열심히 네. 연극 제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유튜브로 에이프럴 P님께서요. 극단 이름이 왜 동동인가요? 무슨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동천동의 동네 사람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동천동 동네 사람들. 네, 그래서 동동하다 보니까 어감도 참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미도 좀 붙이게 되던데 움직이며 움직인다. 움직이며 움직인다. 네, 움직일 동 두 개로.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액션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움직일 동자고. 네.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이나 예. 또 몸이나 네.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발전, 발전 내지는 또 이렇게 성장 네. 이렇게 시키는 그런 걸 의미해보자 했습니다. 꿈도 좋고 해몽도 좋네요. 정선영 배우님. 네. 어떤 계기로 동동의 배우가 되셨습니까? 원래 꿈이 배우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셨어요?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때 친구가 네. 동아리 활동으로 연극을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작품 활동하는 걸 보고 그때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예. 저도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 친구가 그 동아리의 회원분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수지에서 네. 극단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극을 하고 계신다. 그분이 저분이시고요. 저분이시고요. 예. 친구의 친구를 예. 거쳐서. 그래서 그 친구 소개로 네. 동동에 들어오게 됐죠.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문자로요. 아니 정선영 배우님 배우가 아니라 성우 아니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계속 많이 들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들으시죠. 고경욱 배우님은요. 저는 원래 꿈이 배우였어요. 원래 꿈이요? 예,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근데 이제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고 네. 이제 결혼하고 뭐 애 낳고 있다가 예. 애 학교 문제로 이제는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일단 왔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근데 딱 그때 때마침 동동이 창단할 때였어요.
운명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어린 시절 꿈이 있잖아요. 네. 저는 어린 시절 슈퍼맨이 꿈이었는데 슈퍼맨은 못 되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꿈을 이루셨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어떠셨습니까? 동동 한다고 그랬을 때 왜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말리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뭐 그렇게 좀 의아해는 했지만 예. 되게 반겼어요, 다들. 아, 그러세요? 되게 축하해주고, 네. 아. 그리고 하면서 너무 제가 건강도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활기도 찾고 하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죠. 네. 정순영 배우님도요? 저는 가족들이 네. 무관심했고요. 무관심이요? 그 무관심이 저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아, 정말요? 예. 아, 무관심이 전략적 무관심 아닌가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아, 연출 김재영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역시 깨끗하신가요? 전혀 연출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으신가요? 저는 그 대학에서 네. 국회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으시군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로에서 연극 제작 그다음에 기획 작업을 좀 해봤었는데 아, 예. 이렇게 프로시네. 프로라고 얘기하기는 예. 좀 그렇고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저하고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그만두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된 이제 무슨 그 콘서트 기획 연출 네. 또 이벤트라고들 많이 하죠. 행사 네. 기획 연출 이런 작업들은 했었고 아.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를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했고. 그러시다가 그러다가 예. 이제 사실 동동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예. 저희 이제 국회 활동했던 그 친구들이 네. 직장 생활 하다가 예. 야, 이거 밥만 먹고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네. 모여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연극하고 아하. 그럴 때 이제 뭐 연출도 하고 예. 기획도 하고 그래서 영화네요, 영화. 그런 영화 그 밴드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네. 중년 돼서 야, 이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다시 뭉치자.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 영화 있거든요. 그런 예, 스토리 예, 비슷한 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주영 연출가님이 연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극본 대본도 쓰신다면서요? 예. 그 이제 처음에는 기존 작품들을 가지고 이제 그 각색을 해서 네. 공연을 올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각색은 그러니까 대본이 10년 전, 20년 전의 대본들이고 네. 뭐 심하게는 5, 60년 전 대본들이고 이런데 우리가 아는 뭐 고전 명작 이런 것들이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야기로 만들어서 공연을 해야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각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우리들 이야기,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또는 뭐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꼬집어내서 아하. 이제 공연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쓰신 대본을 받아 드셨을 때 정소영 배우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여기서 저 얘기 잘해야 되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해주셔야지 잘하시지 말고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쓰신 분께서 네. 연출님께서 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걸 쓰신 건지 네. 일단 이제 제일 처음 제가 대본을 읽을 때는 예. 그거를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아,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내가 맡을 역할이 뭐 없을까? 네. 내 역할 뭐예요? 그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난 뭘 해야 네. 어울릴까? 뭐 살짝 그런 사심도 있고요. 네. 그 메시지가 확 처음에 와닿으시던가요? 연출가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극본을 쓰셨는지? 와 닿는 거 처음부터 와닿는 게 있고 네. 처음에는 좀 안 와닿지만 네. 계속 읽고 저희가 또 연기를 하다 보니 이런 메시지구나라고 조금 천천히 깨닫게 되는 그럴 것도 때도 있고요. 있고. 네. 예. 고경욱 배우님 이번 달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 하시다가 네. 이번 달에 관객들 모시고 공연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작품 하셨습니까? 재회의 표정. 재회의 표정. 네. 재회의 표정. 어떤 내용이죠? 이제 저희가 이게 연출님께서 예. 쓰신 작품이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듣기 전에 네. 직접 재회의 표정의 한 장면을 재연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 무리한 건가요? 준비해 오셨죠, 사실? 네, 그러면 잠깐만 이 재회 표정에 대해서 연출가님께서
네.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년 동안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네. 사람들을 만나거나 거의 못 만나거나 그랬었는데 네. 우리는 그 마스크 속에 어떤 표정을 담고 있을까? 아하. 그 마스크 벗고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 잘 할 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물이 떠오르고 예. 그 인물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뭐 네. 그러면서 썼습니다. 아하,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고,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재회 표정 중에 한 장면, 정선영 배우님, 고경옥 배우님께 한번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좀 알아보려고. 네, 말씀하세요. 저기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꼭 좀 도와줬으면 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우체통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소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라고? 우체통 관리랑 이런 걸 아주 정성스럽게 하신다고. 제가 담당이긴 한데 무슨 일이신지. 우리 딸애가 여기 편지를 넣었다는데 그걸 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꼭 좀. 언제 보내신 거죠? 두세 달 전에 건 있는데. 아니 그게 한 1년쯤은 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없어요. 저기 모인 거 대략 2, 3개월에 한 번씩 우체국으로 보내거든요. 뭐 요즘엔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소장님도 아주 잘 알거든. 과장님이 우체국에 연락해서 좀 알아봐 줬으면 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아니 꼭 좀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전화는 해봐드리는데 아니 그거는 본인이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가 하는 것보다야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좀 낫지 않겠어요? 공문이라도 하나 붙여서 요청해주면 더 좋고. 소장님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소장님하고 직접 진행하세요. 어차피 공문 보내려면 소장님 도장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니까 어떻게 좀 해줘봐요. 우리 딸의 인생이 달린 일이라니까. 아니 어떤 목숨이 달린 일일 수도 있어. 참, 소장님은 골치 아픈 일은 나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전화는 해봐드리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따님 성함 좀 적어주세요. 어떻게든 제발 되게 좀 해주세요. 네, 여기 고천동 느린 우체통인데요. 담당자분 중. 네,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게요. 한 1년 전쯤 보내신 거라는데 회수하고 싶다고 오셔서요. 어떻게 좀 찾을 수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래요? 어떻게 하면 된대요? 안 된다는데요? 아이씨.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편 집중국이라고 큰 시설로 보낸대요. 근데 거기는 하루에 우편물을 수백만 통씩 처리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아니 그렇게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전화를 끊으면 그럴 것 같은 내가 뭐하러 여기 왔겠어요? 거기다 얘기해봤자 어림도 없대요. 뭐 기계로 다 처리되는데 요즘엔 택배 물량도 엄청 늘어서 거기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할 거래요. 그렇게 사무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줘야지. 아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적으로 얘기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정말 한 사람 인생이 달린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좀 같이 고민해 볼 수도 있잖아. 아주머니, 지금 은근히 반말 섞어서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뭐? 아니, 내가 겉으로는 좀 어려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내일 모레 환갑인 사람이야. 막내 동생 같으니까 편하게 그렇게 좀 대화하겠다는데. 그냥 업무적으로 용건만 얘기해 주세요. 참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나 이거 보이네 뭐. 이것 봐요. 뭐라 불러야 되나? 그냥 류 과장이라고 부르세요. 류 과장님, 내가 정말 울고 싶다. 자기도 20대 겪었잖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딸려는 모르겠다고 될 대로 되라고. 이거 정리 안 되면 자기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설치는데 내가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저 딴 일 좀 할게요. 야, 류 과장님! 아줌마!
아가씨로 불러줄까? 너무 그러지 마. 인생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른다. 여기 두고 문 닫는다며. 와, 아니 막 소름이 막 돋을라 그래요. 아니 두 분 갑자기 좀 성격 문제 있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달라지시네요. 그냥 몰입이 바로 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연습이 그렇게 만드나요? 그렇죠. 연습이 그렇게 이건 저희가 만들죠. 많이 연습한 이번에 공연했던 거라서요. 이번 공연하신 거니 네. 지금 이번에 공연한 거라서요. 이게 두 얼굴의 소유자 같으세요. 지금 이수미님도 문자 주셨는데 와 라디오 극장 듣는 것 같아요. 완전 리얼해요. 저도 연기 좀 해봤습니다. 박한웅님도 목소리만으로도 멋진 연극 한 편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 연출가님께서 두 분 배우님 지금 연기 평가하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평가할 게 아니고 관객분들이 평가하셔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마이크를 지금은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연극을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 다 에너지가 모자란다고. 특히 발성 저는 때문에? 정말 많이 야단 맞았어요. 그러세요? 네. 크게 얘기 안 하신다고? 약하다. 약하다고? 안 못돼 보인다. 너무 착하다. 아이고. 가면을 벗어라. 뭐 이런 예. 말씀. 그 결과가 아까 그런 사나운 모습이셨군요. 스스로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연기?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족은 없고요. 그리고 항상 예. 마지막 공연이 끝나면 그때 그 부분 이렇게 할 걸, 그 부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뒤늦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네. 그게 좀 아쉬워요. 늘 뭐 최고의 전문가들에게서 듣는 그런 멘트네요. 고기영 배우님은 어떠세요? 본인 연기?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항상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은 네. 자꾸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네, 그리고 꿈속에서 재현하고. 네. 관객들 반응도 이렇게 피부로 연극 무대는 가깝잖아요, 관객들하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진짜 그 느낌이 와요. 음. 지금 관객들이 공감하고 있다. 예. 지루하고 있구나. 느껴져요. 그 영향도 받으시겠네요. 당연히 받죠. 예. 공유옥 배우님 어떠세요? 그게 진짜 에너지를 서로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무대에 있으면은 그 기가 싹 와요. 오면 그 기를 받아서 네. 더 이게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객도 연극의 일부분이시네요.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네. 제가 이제 저는 그 콘솔룸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조명, 음향 조절하는 그 룸에서 이렇게 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은 객석이 이렇게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저 고경옥 배우는 네. 그 사파 체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헛것을 보고 헛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어허. 하는 그런 이제 헛것인 상대와 대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할 때 객석에서 이제 이렇게 어깨 흔들림이라 그럴까? 네네. 어떤 부분은 손수건을 꺼내서 이렇게 뭐 눈물을 훔치거나 그런 부분이 보일 때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저한테도 이제 예. 찌릿함이 이렇게 오거든요. 뒷모습을 보시는데 관객들의. 네. 배우들도 이제 그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네. 정면에서 보시면 더 크게 느끼시겠네요. 관객들의 그 반응들을. 사실 객석은 잘 안 보여 어두워서요.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에너지가 느껴져요. 예. 역할은 어때요? 앞서 제가 대본 여쭤봤을 때 정선영 배우께서 내 역할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배우들끼리 혹시 역할에 대해서 막 내가 이 역할 하고 싶어 이런 건 없나요? 다툼이나 경쟁 이런 저희 거? 그런 거 진짜 없어요. 그러세요? 예.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연출가님. 네,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요. 있을 수밖에 예.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희망하는 배역을 네. 한번 써내보라. 아하. 왜 자기가 이 역할을 하고 싶은지 네. 그것들을 했는데 제가 곤란해지더라고요. 아. 어떤 역할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겹치고 몰리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보면서 예. 보면서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 특히 자기 현재의 모습하고 다른 배역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닮은 게 아니고 네. 다른 모습을 네. 연기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아니 그런데 관객분들 중에 멀리서도 오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동네 주민 관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무대에서 배우로 이렇게 만나시는 것과
그 연극 끝나면 동네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알아보시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네, 많이 알아보세요. 어떤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이 예. 저를 배우라고 자꾸 칭해주셔가지고 아, 저는 모르는데 네. 그 동천동이 좀 그런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가면은 많이 같이 오셔서 보시고 거기 그 동네 가면은 배우님 오셨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스타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하시는 반응 그대로네요. 네. 정소영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요? 없었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공연을 1년에 한 번씩 정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작년에 제가 맡았던 역할이 이거였는데 올해는 요걸 맡았다 그러면 네. 관객분 중에서 작년에 그 역할 하지 않으셨어요? 뭐 올해는 기억을 해주시는. 예, 그러면 되게 감사하죠. 네, 참 많이 다르네요. 아니 근데 정말 현대인들은 바쁘다, 바쁜 게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분도 마찬가지실 테고 동료 배우들도 그러실 텐데 뭐 가정에서 자녀나 이런 부분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그 바쁜 중에 새롭게 연기를 배우고 참여하고 시간 많이 할애하셔야 될 텐데 주저되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전혀. 바로 그냥 예. 아시고 바로 그냥 네. 예, 그리고 주저 없이. 그 스트레스가 연극을 하면서 풀리거든요. 아, 네. 그리고 연극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예. 되게 좋은 스트레스 같아요. 연극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네. 좋은 스트레스고 일상에서 쌓인 나쁜 스트레스는 연극으로 다 풀어버리시고 좋네요. 세상에 그럼 연극이 만병통치약이네요. 저한테는. 네, 자 이 기회를 좀 여러 이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청취자들께서 각자의 꿈 나 지금 와서 이거 해도 될까 뭐 그리기든 노래건 뭐든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이런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일단 해봐야 된다. 네. 해보시라. 해보고는 싶은데 네. 용기가 안 나서 안 하면 끝까지 미련이 남잖아요. 근데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마는 거고 아니면 말더라도 일단 해봐라. 아니면 말아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네. 조금 뭐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본인한테 창피한가? 고기용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네. 되게 만족감이 크고 예.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일단 친구들도 저 보면 되게 대단하게 생각해요. 연극이라는 게 되게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죠. 일단 해.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 네. 그래야지 행복하거든요, 사람이. 두 분 다 같은 말씀이 일단 하시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뒤늦은 꿈 도전하시기를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도 극단 동동의 활동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동동의 김재형 연출가, 정선영 배우, 고경옥 배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